안녕하세요. 이슈토크 오늘의 연규혁입니다.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또 서민이 부담하기 어려운 비급여 검사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할 텐데요. 하지만 공공의료기관은 의료의 질이 좀 떨어지고 또 병원을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공공의료 확충이 왜 필요한지 두 분의 패널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충북대학교 예방의학과 박종혁 교수님, 건강보험연구원 김정우회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1년 넘게 장기화가 돼 가면서 이제 공공의료를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동안의 공공의료 정책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먼저 센터장님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공공의료라고 하면 대부분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금 법률상으로 정의가 2000년에 처음 되었고요. 2000년 법률에 제정되기 이전부터 국가나 자치단체가 운영해서 하는 기관을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공공의료기관에서 하는 국민의 건강 증진, 치료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을 공공의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워낙 민간 중심 기관이 많다 보니까 2000년에 법률을 만들고 나서 2012년에 개정을 하면서 이제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이 공공의료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도 공공의료를 수행한다고 정의를 했지만,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포커스는 그 이전부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중심으로 논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이런 공공의료 정책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달돼 왔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해방 이전부터 공공기관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 나라의 가장 큰 전환점이 1977년에 의료보험을 도입하면서 이제 병원을 이용할 환자들은 많아지는데, 이제 공공 위주로 이전에는 공급이 되었다가 전국민 의료보험이 도입되고 77년에 의료보험을 도입하면서 이제 국민들이 이용할 시설이 급증하다 보니까 민간 중심으로, 저희가 그때는 우리나라가 경제발전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공공 인프라에 이제 투자할 이제 여력이 없다 보니까 민간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제 그러한 문제점들이 국민의 건강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면서 이제 국가에서 2000년에 공공을 30%까지 확충하고자 하는 발표가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있었지만, 그때 IMF나 이런 경제적 위기가 또 오는 거와 맞부딪히면서 여전히 민간 주도로 발전이 되어 왔고, 공공은 그거를 보완하는 그런 역할로 되어 왔다고 볼 수 있고, 최근에 가장 이례적인 거는 작년 12월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복지부에서 가장 조금 획기적으로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발표를 최근에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좀 추상적이고 좀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공공의료라는 개념이요. 공공의료는 두 가지 단어가 이제 섞여 있는 건데요. 의료는 건강으로 확장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공은 개인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까지 같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보듬어 가야 될 그런 부분이 건강이고 보건의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OECD 기준으로 보면은 GDP 대비 의료비 부담이 8% 정도 됩니다. 평균은 한 9%인데 비용 대비 굉장히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203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여성의 기대 수명이 90세가 됩니다. 그래서 최장수고가 되는데, 그만큼 굉장히 이제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건강보험 시스템, 한 개는 이제 의료 전달 체계입니다. 건강보험 체계는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좋게 평가받고 있는데, 건강보험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쉽게 병원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건강보험을 통해서
의료 이용을 하려면 이제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주로 민간 병원의 의지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민간 병원은 아무래도 수익 위주의 그리고 수익이 되는 부분들을 좀 집중하다 보니까 좀 소외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감염병이라든지 아니면 농어촌 지역 아니면은 저소득층 계층들이 이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현재 공공병원이 OECD 평균으로 보면은 한 60% 이상이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민간병원하고 공공병원하고 좀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좀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60%랑 5%면 굉장히 차이가 이제 크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이제 공공병원이랑 민간병원 이제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의료 서비스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교수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병원의 원래 목적은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사실 하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거. 그거 원래 본연의 목적이잖아요. 공공적인 그렇죠. 부분이고. 네. 근데 병원은 또 수입과 있고 지출이 있잖아요. 네. 생존을 해야 되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공병원은 조금 더 공공적인 성격의 사업들을 많이 하는 거고 민간병원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이제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 진료권 내에 적정 규모의 병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은 300병상 이상의 적정 규모의 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네. 그 사망률이 중증도 고정 사망률이 굉장히 또 높아지고 네. 응급의료 센터가 없는 경우에도 약 1.3배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진료권 내에 얼마나 그 믿고 다닐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 질 좋은 병원이 있는지를 구축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이 있으면 치료를 받아서 살 수도 있는 경우인데 그런데도 이제 병원이 종합병원이 없으면 쉽게 또 이제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은 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조금 더 국민 입장에서 네. 이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서비스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박종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이나 민간이나 기본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공병원이라고 하면 국립대학을 빼고 나서는 일반적인 국민들이 그 지역의 지방의료원 하면 네. 다른 민간병원보다는 조금 낙후돼 있고 맞아요. 의료 서비스도 낮아서 굳이 내 옆에 민간과 공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보다는 민간병원을 더 먼저 찾아가고 부모님 편찮으시더라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면 굳이 공공병원을 찾아가는 일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이제 공공과 민간의 그런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과연 실제로도 그런가라고 봤을 때 네. 반은 틀리고 반은 맞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방의료원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거는 아니고요. 최근에 많이 투자나 그리고 민간병원보다 훨씬 좋은 지방의료원도 꽤 설립이 많이 되어 있고 그 실제 가장 큰 차이는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의 가장 큰 차이는 민간병원이 하는 역할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로 더 하는 역할이 방금 박정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국민들의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 서비스인데 민간이 잘 못하고 있다든지 수익성 때문에 좀 기피하는 응급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감염 이런 부분들은 공공병원이 더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뭐 의료급여 환자나 차상위 계층이 꼭 공공만 가는 건 아닌데 민간병원보다는 아무래도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공병원이 좋은 점이 있고 그러면 거기가 싸기만 하냐라고 했을 때 실제 지방의료원을 이용한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하면 네. 서비스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제가 반은 진실이 아니라고 한 부분은 이용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좋은데 네. 가보지 않고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고 그쵸. 그런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 그런 것들이 훨씬 팽배해 있어서 일부는 조금 낙후된 지방의료원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게 완전히 그 뭐 북한은 안 좋다 이런 그 아주 그런 개념처럼 공공병원은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고 민간병원보다 잘하고 있는 의료원도 상당히 많이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좀 인식 개선도 좀 네.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지역 내 뭐 충북이나 아니면 가까운 뭐 세종의 경우 공공병원의 현황 좀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충북에 110개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공공병원이 10개인데요. 9% 정도 됩니다. 근데 전국 평균으로 보면 5%보다는 좀 많은 편이죠. 높긴 높네요. 네. 근데 이제 OECD 평균으로 보면은 OECD는 60%니까요. 아, 네. 굉장히 그 큰 격차가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충북은 좀 그 깊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네. 지역 간 편차가 이제 크다는 건데요. 아, 충북 내에서. 예, 네. 공공병원이 현재 보은 옥천 그리고 증평 진천 네. 그리고 괴산 음성 이런 데는 없고요. 하나도 없나요? 예, 공공병원이 없고 네. 그리고 응급의료 기관이 보은 증평 단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있고 어떤 지역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지역 주민들은 편하게 이용하고 어떤 지역은 또 이용을 못하니까 이 지역별로 그 적정 규모의 병원들을 좀 잘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충북에는 이제 권역재활병원이라든지 소아 응급진료센터 네.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북의 필수 의료 항목들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을 투자를 해야 될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센터장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아, 네. 방금 OECD 평균이 60%라고 말씀드렸는데 교수님께서 네. 그 일부는 그러면 이제 공공 중심으로 워낙 발달돼 있는 영국이나 그런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상대적으로, 있는데 네. 우리나라랑 비슷한 가장 민간이 중심이라고 하는 미국조차도 27%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낮은 국가라는 거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 네. 특히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정의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방의료원 말고 이제 요양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보훈병원이라든지 특수병원들이 공공병원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국 수준에 보면은 충북이 낮지는 않아요. 전국 평균 대비. 네. 근데 낮지 않은 이유가 청주나 10개 중에서 아까 10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2개 청주, 충주 의료원 빼고 8개는 특수병원인 거예요. 그중에서 6개가 노인병원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노인병원이나 그런 데가 수용할 수 있지 않냐고 하시지만 그 노인요양병원은 워낙 그 노인 위주의 조금 그 요양과 건강 치료를 요하는 병원이 특성이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 중증 환자를 케어를 비워두라도 지방의료원처럼 비우더라도 인력이나 기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특수병원을 이런 감염이나 재난 때 쓰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반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실제로 2군데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에 확충이 필요해서 오늘 이 토론회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실적으로 사실 노인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네. 제대로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가 네. 없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이제 충북 지역에는 이제 공공병원이 이제 아예 없는 그런 지역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공공의료가 취약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렇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센터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앞서 공공의료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공공이 많았는데 그 이후에 민간이 많아졌다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공병원의 상당 약 50%가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거든요. 그만큼 그 이후에 국가가
우리나라 정부가 공공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을 그 민간에 맡겨두고 적극적인 고민을 사실 안 한 게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나마 그런 역할도 작았는데 있는 기관도 관리가 여러분들 아마 정확히 모르시고 계실 것 같은데 국민들도 그 대학병원조차도 교육부 관할이고 기능은 복지부에서 기능을 관장하고 네. 그다음에 재정이나 이런 부분은 대학병원은 교육부가 하고 지방의료원은 지자체가 하다 보니까 지자체는 재정 적자를 우려하고 그렇죠. 복지부는 공공기능을 수행하라고 하고자 하는 그 두 가지가 이렇게 관리가 분산되고 있으면서 공공의료의 발전을 더 저해시킨 측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병원이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열악한 좀 독특한 상황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문제점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게 아까 충북에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것도 다 이제 그런 결과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응급이나 저희가 이제 골든타임 중요하다 뇌졸중 이런 거는 맞아요. 네. 아무로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응급 상황에 그렇게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필수 서비스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그걸 저희가 보통 진료권이라고 하는데 네. 진료권 안에 적정한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민간이 알아서 분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개입해서 골고루 분포시켜야 되는 역할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충북 안에서도 있고 없는 지역이 있고 전국적으로도 많이 있는데 적게 있는데 이런 분포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분포 때문에 또 나타나는 게 건강 격차까지. 그렇죠. 뭐 그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특히 충북이 저희가 이제 적절할 때 지금 의료 수준으로 충분히 치료를 하면 피할 수 있는 사망이 그 17개 시도에서 보면 가장 높은 걸로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입원 사망이나 그런 것도 전국 평균을 1로 보면 충북이 약 그 1.3까지 나와서 좀 가장 높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보다 한 30% 피할 수 있는 사망이 더 있는,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공공의료가 취약한 결과론적인 걸로 볼 수 있는 그 좀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 때도 나타났듯이 지방의료원이 없는 곳에서는 치료를 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래요, 보거나 맞아요. 그 지역에 입원할 수가 없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사망하거나 이런 문제까지도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충북의 공공의료가 취약한 이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그 여러 도의 정책을 들여다보면은 네. 어떤 정책이 이제 중요한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서울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 복지 예산이 서울시나 충북이나 같이 한 3분의 1 정도 씁니다, 예산을. 거기서 이제 보건 쪽이 한 5% 정도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율 측면에서는 이제 그렇지만 이 충북의 예산 측면에서 보면은 어디에다가 더 써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봐야 되는데 네. 그 경기의 경우에는 경기의료원에 한 240억 1년에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인천이나 서울 같은 경우도 한 80억, 90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비율이나 이런 거 따져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다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충북은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의 경우에는 거의 지원이 없습니다. 지원이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가 되고 좀 어느 정도 진료를 잘 할 수 있게끔 그 병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지역에서 수술 받고 뭐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게 되는데 암 환자의 경우에 한 반 정도가 서울로 갑니다. 수술하러. 사실 그런 것들이 충북의 경제에 굉장히 또 영향을 미치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큰 문제고 그 여러 가지 이 건강 지표들을 보면은 충북이 이제 굉장히 안 좋은데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이라든지 자살률, 뭐 음주 흡연율 그리고 뭐 폐암, 폐렴 사망률 이런 것들이 전국에서 거의 뭐 최고 수준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볼 때 이 충북의 여러 가지 이 보건으로 관련된 정책의 우선순위를 좀 더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네, 네, 이렇게 이제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방의료원이 이제 민간 의료기관과 경쟁하기보다는 이제 고유의 역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해서 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공공병원이 왜 필요한지 그 이전에는 공공의료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시민들도 있었을 거고 네. 공공의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공공병원이 이런 재난이나 이런 감염, 팬데믹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절실히 느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공공병원이 이런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서만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전국에 많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민간 병원과 경쟁한다기보다는 이제 민간과 같이 협력해서 지역사회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을 지키는 공공병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가 없고 취약한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을 어떻게 보면 좋은 역할로 선도하는 역할, 투자해서 조금 더 좋은 병원으로 돼서 투자해서 좋은 병원으로서 지역에서 모범이 돼서 다른 민간 병원들도 그런 공공병원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로 공공병원이 이번 일을 계기로 좀 거듭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감염도 중요하지만 그 민간 병원들은 사실 저희가 만성질환에 한번 걸리면 진행 속도가 더디다 뿐이지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진행 경과가 다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지 않게 적절히 심각하지 않게 관리하는 역할이 지금 민간병원의 치료 중심보다 더 중요한데 그런 역할은 민간병원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공공병원을 좀 확충하게 되면 지역 주민의 그 건강 증진이나 질병 관리 그런 만성질환 관리도 적극적으로 하는 거를 이제 공공병원의 역할로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공공기관으로는 사실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런 역할이 꼭 필요한 거는 이제 알겠습니다만 이런 역할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제가 팀워크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려면 사실 팀을 먼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팀을 이제 만들려면은 이제 충북 전체 관점으로 보면은 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되겠네요.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이제 제 생각에는 네. 도지사님하고 충북대학교 병원장님께서 공동위원장을 맡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위원은 건국대학교 병원장님, 그리고 충주 청주의료원 원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기타 여러 민간 병원장님들을 위원으로 해서 이 충북의 도의 전체적인 문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심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기구 역할을 아마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통계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공공의료 지원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공공의료 관련된 법률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조직들을 충북에서 아마 만들 거라고 보는데 그런 조직에서 여러 가지 기술 지원을 하고 굉장히 많은 보건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든지 감염병 지원단이라든지 이런 공공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면은 어쨌든 팀워크가 잘 맞는 그런 충북의 보건의료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팀을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부터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센터장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조금 이제 공공병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팀 구성도 중요한데 네. 지금 현재 그 있는 팀원들이 너무 부실한 거죠. 그래서 그나마 청주나 충주 의료원이 다른 지방의료원보다는 병상 수가 네. 꽤 큰 규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의료원들이 대부분 300병상 미만이 거의 70~8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청주나 충주는 비교적 지금 보면은 청주가 676병상, 충주가 292병상으로 비교적 그 의료원 병상 규모가 크긴 한데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팀이 짜져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팀원의 자질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지방의료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 사람한테 대한 투자, 즉 지방의료원들이 규모 면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인력 측면에서 작년 여름에 그 의사 인력 증원 이런 문제 네. 국가에서 나왔을 때 그 전공의 파업을 한 것처럼 네. 이제 인력이 없어서 국가에서는 조금 더 지방의료원에 투자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투자하고자 나온 정책인 거를 좀 시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만큼 이제 절대 수도 적은 것도 문제지만 지금 있는 지방의료원들도 제대로 된 앞서 말씀드린 중요한 역할, 공공의료 중심으로 전달체계 역할도 하고 지역에서의 중요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아직 열악한 부분들이 꽤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인력에 대한 투자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공의료기관 확충도 이제 필요할 텐데 확충하기 위해서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먼저 센터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그 공공병원 확충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양적 성장을 먼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앞서 강조드렸듯이 양적과 질적 성장이 둘 다 필요한데 양적 성장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병상이 너무 열악한 데는 좀 투자를 자체 있는 기관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인력이나 그다음에 시설 면에서 투자하는 거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지방의료원이 필요한 지역에 쉽게 얘기하면 빠진 곳이 꽤 많거든요. 네. 예, 여기 충북 같은 경우에도 제천권에 이제 복지부에서 지방의료원이 사실 뭐 시군구마다 꼭 하나씩 있어야 될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에 있어야 되냐고 했을 때 전국을 약 70개로 구분했을 때 그 정도에는 적어도 이런 지방의료원, 지역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없는 데가 한 20몇 개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충북이 제천 쪽이 지금 그런 게 없는 걸로 복지부 통계에는 이제 나와 있어서 그렇게 없는 곳을 채우는 거와 있는 곳도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양적인 확충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재난병원이나 이런 것들도 지방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고차원의 대학병원처럼 그런 감염병 전문 병원도 이제 지방의료만큼은 아니지만 전국에 한 6개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권역별로 이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설립을 해도 시민들이 가고 싶은 공공병원이 되려면 우수한 인력이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갑자기 인력을 증원시키긴 힘들고 의사들도 의대 들어가서 활동하기까지 거의 10년이 그쵸. 소요되기 때문에 네. 지금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인력 확보를 어떻게 해서 지방의료원이 그 지역에서 시민들이 가고 싶은 병원이 되게 하느냐가 좀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뭐 빈 곳은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네. 전 질적인 부분들 더 말씀을 드리면 인력 측면에서 이제 의사 간호사가 이제 중요한 의료 인력인데 그렇죠. 우리 충북 의대의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거든요. 의대로. 그래서 의대에서 졸업하고 나서 반 이상은 또 서울 올라갑니다. 다 뭐 이유가 있겠죠. 네, 근데 네. 이제 충북의 인재를 입학을 할 때 지역 할당제를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지역의 우수 인재가 충북에 좀 남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거고요. 간호사의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서울로 올라가거든요. 네. 또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면은 결국에 이 필수 의료 부분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충남의 경우에는 공공 간호사제를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간호사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거죠. 도에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장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비가 MRI 같은 경우에 굉장히 찍게 되면 시끄럽거든요. 네네. 시끄럽고 굉장히 무서워요. 그렇죠. 누워 있으면. 근데 최근에 최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틀어줍니다. 조용하게. 그래서
그런 간단한 차이가 있지만 이 장비가 오래되고 노후화되면 굉장히 이제 도민들이 의료기관 선택하는데 제한적이 되거든요. 근데 의료원의 그 장비 노후화율을 보면은 45,000개 중에서 한 18,000개가 40% 되거든요. 네. 40%가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충주의료원하고 청주의료원은 더 심해서 네. 80%가 다 노후화된 상태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충북에 있는 도민들이 어떤 병원을 이용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인력이 좋다 하더라도 그쵸. 이런 장비들이 노화되면은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 적극적으로 이 병원도 짓고 증축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설 인력을 어떻게 질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게 보건의료 자원이거든요. 네. 보건의료 자원을 어떻게 수급하고 양성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이제 질적인 성장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뭐 설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이제 재정적인 지원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비용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센터장님? 네, 지금 지자체에서 공공병원을 지으려고 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재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설립할 때 관련된 비용이라고 하면 설립할 때 비용, 그 다음에 설립하고 나서도 이제 계속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감당해야 되는 게 문제인데, 네. 첫 번째 설립 비용은 법률적으로 지금 현재 지자체가 50%를 부담하고 국가가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보통 300병상 지으려면 한 2천억이 다 들어가는데 네. 그 중에 절대 금액 1,000억을 지자체 그 재정 자립도가 다 다양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과 예를 들면 충북도 좀 낮은 편인데 그런 기관들이 다 1,000억을 부담하기는 쉽지 않아서 이제 복지부에서 작년에 12월에 발표할 때 그 부분을 이제 큰 특별시 제외하고는 40대 60으로 이제 조정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안을 발표는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지방의료원에 대한 오래된 인식 중에 하나가 만성적인 적자라고 네네. 하는데 2016년 이후로는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좀 복잡한 얘기지만 건강보험에 해주 보상되는 입원 환자에 대한 그 수가 자체가 많이 인상이 되어서 그 이전에는 거의 모든 기관이 적자 얼마냐의 차이일 뿐이지 적다였다면 지금은 반은 흑자를 내고 있는 상태고 이제 반은 적자인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문케어 이 정부의 그 문케어 전략이 완성되면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도 이제 의학적 급여를 해주는 것도 목표지만 수가 자체가 너무 낮은 것도 이제 적정 수가로 만들겠다도 그 지금 현재 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왜 적정 수가가 운영비랑 관련되냐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지방의료원이 적자를 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민간이 수익이 안 돼서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뭐 향후 몇 년 내라고 꼭 짚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건강보험 그 정책에서 적정 수가 정책이 되면 적자 부분도 이전보다는 상당히 축소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설립 비용도 법을 바꿔서 조금 더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제 그 운영비 적자 부분도 많은 부분 그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11월에 이제 건강보험연구원에서 이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 관련 연구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센터장님께서 직접 또 연구를 하신 연구원이신데 이 연구 보고서에 대해서 좀 주요 내용들을 몇 가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과 이제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핵심적인 걸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공공병원은 민간이 하지 않는 보완적인 역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공병원 없어도 민간병원이 하면 되지라는 인식이 많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 전달 체계라는 개혁 측면에서 공공병원이 그런 민간의 보완적인 역할이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이제 국가가 적극적인 목표가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공병원의 좀 구체적인 역할이 그럼 뭐가 돼야 되는지를 이제 크게 5가지로 제안했는데
민간도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지만 공공이 조금 더 선도를 한다는 의미에서 표준 진료. 왜냐하면 보통 그 일반 시민들이 큰 병원 가면 검사로 뭐 이런 용어 써도 되는지 바가지를 씌운다 내지는 불필요한 약이나 검사를 많이 한다. 비용을 근데 더, 네. 예, 공공병원은 그렇지 않고 꼭 필요한 검사를 한다. 그래서 사실 실제 그게 진료비에서도 비급여가 많이 낮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표준 진료나 그런 모델 병원을 공공병원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해당 지역의 주민을 위한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런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 질병 관리 이런 역할을 그 지역에서 하고, 네 번째는 이번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나 그 재난 대응에 필요한 거.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까 서울의료원의 간호간병 서비스 같은 좋은 역할 말씀드렸듯이 네. 전국의 지방의료원이 이제 쫙 이렇게 골고루 깔리면 정부에서 하고 싶어하는 선도적인 시범사업 이런 것들을 공공이 먼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주고 실행해서 뭐가 문제인지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제시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지원할 건가 했을 때 이제 아까 그 지자체 부담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대전의료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는데 지금은 일시적인 대전의 면제지 다른 기관들은 똑같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개선돼야 되는지 그런 문제를 좀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시한 부분은 이게 공공병원이 그냥 의료기관에 국가가 운영하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관이 느는 거에 의미 이상의 의미가, 기대 효과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공공병원이 많이 생겨서 민간병원을 선도하고 표준 진료를 하게 되면 결국은 국민의 건강도 살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날 거다. 네. 계속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탈출할 수 있는 중요한 해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의료원이 생기면 또 지역에 좋은 일자리 창출도 그쵸. 되고 선순환이기 때문에 공공병원이 생기는 게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고 그 지역 주민을 위한 진정한 투자라는 인식을 좀 개선시키는 차원에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혜택을 받는 것들은 이제 도민, 또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또 발표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난해 12월 13일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지방 공공병원 병상을 5,000개를 확충하겠다라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센터장님,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 12월 13일에 복지부에서 발표한 거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크게 하나가 그 예비 타당성 조사. 지방의료원을 짓고 싶어도 지금 대전의료원이 20년 걸렸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게 다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것들이 다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별도로 이제 대전과 몇 군데를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줬는데 사실은 더 문제는 지금 지어야 할 지방의료원들이 꽤 있어요. 그럼 그 기관들은 면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근본적인 예비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 보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병상이 약 6만 개 정도라고 했을 때 그 5천 병상은 그중에 1%도 사실 증가되는 게 아니고 네. 더 문제는 5천 병상은 증축 병상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 발생하는 병상 수는 3군데인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5천 병상마저도 기존에 있는 지방의료원의 증축에 해당하는 병상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그 공공의료에 대한 확충을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발표한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와 고민이 복지부에서 좀 계속
돼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뭐 지역을 거점으로 한 공공의료기관들 이제 많이 설립이 또 되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들이 돌아가게 되는지 교수님께서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리보다도 이제 네. 병원 한 병상당 드는 비용이 한 5억이 듭니다. 그게 한 300병상 기준으로 한 1,500에서 한 2,000억 정도 드는데 네. 도로를 4km에서 7km 까는데 비슷한 금액이 들거든요. 4km에서 7km요? 예. 그러니까 이 복지부도 여러 가지 이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지만 네. 이 충북 도민들의 여러 가지 건강 수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때 어디다가 좀 더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를 해가지고 좋은 병원이, 공공병원이 만약 생기게 된다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병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믿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병원, 필수 의료, 여러 가지 응급이라든지 외상이라든지 모성 신생아,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들 이런 것들을 내가 아플 때 갈 수만 있다면 정말로 좋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역에서 진료를 하게 되고 다른 지역으로 또 안 가도 되잖아요.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바이오 헬스 산업 우리 충북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임상 시험을 할 때 우리 이 공공의료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바이오 헬스 산업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오늘은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정혜 센터장님 그리고 박종혁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